자,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나섰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두고 지금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씨앗은 직접적인 씨앗은 지난 2월에 열렸던 이 아시안컵에서 시작이 됐죠. 이 크리스만 감독에게 이 재직했던 이 대표팀이 이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심지어 선수단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경질당했고요.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새로운 감독을 찾아 나섰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도 전력강화위원회의 그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팬들의 비난과 비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우리 팬들이 이 축구 대표팀과 축구 협회를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2026년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16강 이상을 거두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감정 폭발과 냉정하지 못한 어떤 이 반응들은 이 북중미 월드컵을 봤을 때 대표팀에 가는 방향에 도움이 안 되는 의미 없는 논란도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천수, 이영표에 이어서 평소에 이런 지적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박지성 전 선수까지 작심 발언에 나섰지만 일단 감독 선임 번복은 없었고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을 했는데 번복이 없다라고 이제 쐐기를 박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그 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권을 의결을 했거든요. 예. 때문에 번복될 수는 없죠. 만약에 번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축구협회로서는 지금 팬들의 이 비난과 비판을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지금과 관련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책은 이제 오는 9월에 시작되는 최종 예선전에서 예.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동국까지 감독 선임 문제를 지적한 이 박주호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던 이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지난달에 출범했던 한국 축구 지도자 협회는 지금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축구협회가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이어진 논란이 가리키는 지점은 딱 하나거든요. 이 정몽규 회장 사퇴입니다. 이 정몽규 회장 사퇴와 관련돼서는 이 축구협회가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본인이 입장을 표명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정몽규 회장 이 사퇴 요구와 압박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아시안컵 직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몽규 회장이 현재까지 묵묵부담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 1월에 축구협회장 선거가 있고요.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협회장 사퇴권과 관련돼서는 축구협회가 아닌 이 정몽규 회장 본인이 이 의사를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만간 그러니까 내년 1월 축구협회장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는 정몽규 회장도 출마한다 안 한다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내년 1월 이 협회장 선거에 정몽규 회장이 출마를 한다면 이 축구협회장 선거가 굉장히 좀 전쟁이 될 것 같죠. 예. 정몽규 회장과 반 정몽규 회장 후보의 치열한 전쟁, 선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축구 팬들의 어떤 반발,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큰 의문점이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축구협회가 어떤 당위성을 갖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느냐 이 부분이랑 홍 감독이 왜 강하게 거절을 하다가 갑자기 수락을 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의문점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이 축구협회의 이 프로세스에 분명 하자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최종, 그러니까 이 정의성 위원장 물러나고 난 뒤에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 후보 3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2명이 외국인 감독이었고 한 예. 명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이 포획 감독과 이 박은하 감독은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유럽으로 출장 가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귀국 당일에 이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날 수락이 된 건데 그렇다면은 이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과는 면접을 보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박주호 전 이 전력강화위원회 유튜브 폭로로 증명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 절차상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고요. 예. 또 하나 수차에 걸쳐서 울산 HD를 지키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했던 홍명보 감독이 왜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느냐에 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그 지난 울산 HD 경기에서 밝혔던 심경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영입에 실패를 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기 힘들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런 다급한 상황이 되면서 홍명보 감독에게 당신밖에 없다는 일종의 SOS를 친 거라고 보고요.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정말 우리 모두가 망하겠다는 일종의 이 책임감이 절반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절반은 홍명보 감독에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있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그 부진 그리고 불명예를 씻어내고자 하는 명예 회복의 어떤 그 욕망이나 목표가 개인적인 목표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요. 예. 축구협회의 그 자세가 조금 더 이 일을 혼란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난 2월 아시안컵 때 겪었던 혼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이 혼란에서도 축구협회는 팬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축구협회의 이런 묵묵부답과 축구 팬들의 그 요구를 외면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또 다른 혼란을 자초하는 또 다른 단초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렇군요. 지금 축구팬들은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좀 실망했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 감독이 이제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했던 이제 언급이 내 안에 뭔가가 꿈틀거렸다, 나는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뭐 저로서는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이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좀 과도한 비난 그리고 인신 공격성 비난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조별리그 탈락하고 난 뒤에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대형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는데 예. 우리 모두가 그 외국 그 관광지에 나가서 보면 대형 음식점 안에 조그만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 음식점을 자주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무용우라는 여성 댄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서 조별리그 탈락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여성 접객원을 불렀다라는 식의 보도가 줄을 잃었고요.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나지 않으니까는 대표팀 감독 선임된 직후에 땅 투기하러 다녔다는 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했었습니다. 이런 그 만신창이가 되면서 이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이 경기력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홍 감독 본인이 져야 되겠죠. 축구인으로서 또 경기인으로서 감독으로서 예. 브라질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누구나가 다 한번 내 멋진 나의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이라는 본선 무대에서 한번 겨뤄보고 싶다는 이런 승부욕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홍명보 감독 본인이 이 여러 경쟁자, 이 감독 후보들을 거쳐가지고 본인의 노력으로 어떤 이 자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의도치는 않았지만 외국인 감독 영입에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 흔히 얘기하는 이 독이 든 성배가 본인에게까지 돌아왔고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결국에는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홍명보 감독 본격적으로 코치진 구성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유럽인 코치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서 또 논란입니다. 이게 감독의 권한인 코치진 구성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뭔가 조건이 달린 거는 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서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 감독이 조건을 내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우리 대표팀을 맡았던 이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감독 나 혼자 한국 대표팀을 이끌겠다라고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코치들 함께 간다. 일종의 이렇게 이제 세트처럼 예. 코치 감독이 조건을 걸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코치를 홍명보 감독이 두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코치를 영입을 해서 나중에 이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게 될 우리 상대 팀들의 전력을 분석을 하고 또 지금 유럽과 남미의 어떤 이 최신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 본인과 소통이 잘 되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외국인 코치를 본인이 선택해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협회가 외국인 코치를 추천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감독과 코치가 서로 호흡이 안 맞아서 소통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있으나마나한 외국인 코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받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